안녕하십니까, 문틀랑TV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의 행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친정권 핵심 검찰인 이송윤에 대한 황제 조사 정황이 CCTV 물증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관장 전용 차량으로 피의자를 비밀리에 에스코트하는 듣도 보도 못한 수사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첩보 영화에나 나오는 비밀 접선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수사기관과 피의자 관계인지 한통속인지 구분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일국의 중앙지검장의 당당하지 못한 조사받는 행태나 이 같은 상황을 만든 공수처장이나 국민적 공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보안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CCTV 화면이 보여주는 것은 특권층에 대한 황제 조사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 절차가 힘 있는 자에게 우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불신입니다. 중요 범죄 사건 피의자를 기관장 전용 차량을 이용해 은밀히 에스코트했다는 자체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공수처장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를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이게 엄정 수사하는 거냐는 강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시간 넘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을 조사했다는 것인지 자료도 없어 맹탕입니다. 공수처 출범 후 첫 조사를 이런 식으로 했으니 공수처의 앞날이 중립성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장은 자료를 수원지검에 다 넘겼다고 하는데 수원지검에선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공수처는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공수처 청산의 CCTV 영상 등 출입 자료가 아직 수원지검 수사팀으로 안 넘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송윤을 공수처 내부에서 조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공수처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놓고 기소는 자신들이 하겠다고 했으니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지만 그간에 벌어진 사정상으로도 공수처의 요구는 설득력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고발이 들어온 만큼 공수처가 필요한 자료 이첩을 계속 거부할 경우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해 내부 CCTV 영상 등 필요한 자료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압수수색은 본격 수사 개시에 앞서 중요한 필요 절차이기에 공수처가 필요한 수사 자료 이첩을 계속 거부할 경우 공수처에 대한 고발이 들어온 만큼 강제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수원지검이 최근 이규원 검사와 차기군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수처가 어설프게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애초에 법적 근거도 없는 요구를 했다가 망신을 자초한 셈이고 공수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이유가 됐습니다. 이규원과 차기군이 받고 있는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은 객관적으로 이미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법망에서 빠져나가긴 힘들게 됐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또 다른 주요 피의자인 이송윤에 대한 기소 여부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과 협의해 조만간 결론 내릴 전망이나 차기군 이규원 기소가 결론 났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규원의 범죄 혐의는 이송윤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규원을 기소하면서 이송윤은 기소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송윤에게서 남은 쟁점은 문무일 당시 총장의 지휘를 받고 2019년 당시에 안양지청 수사팀에 대한 수사 지휘를 했다는 그의 주장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송윤의 이 주장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송윤은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문재인의 대학 후배로 법무부 검찰국장 당시에 검찰의 조국 사건 수사 때 윤 총장을 배제시키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하자고 제안했을 정도로 검찰총장까지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를 보인 인물입니다. 그런 자가 문무일 지시를 받고 불법적인 수사 지휘를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아울러
문무일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과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가 중단된 데에 대한 책임 여부는 별개의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성윤 주장대로 안양지청이 자체로 수사 중단을 했든 혹은 문무일 지시를 받고 수사가 중단됐든 어느 경우든 이성윤은 부당한 수사지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위조된 문건을 동원한 불법 출금이 명백히 확인된 상황에서 당시 실질적인 수사 지휘 자리에 있던 이성윤이 부당한 수사 중단 책임에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문무일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무일 전 총장의 총장 재임 시절 보인 행적을 봤을 때 현 정권의 불리한 수사 중단을 그가 적극적으로 지휘했다고 보이지 않고 코너에 몰린 이성윤이 자신의 책임 희석을 위해 문 전 총장을 무리하게 끌어들이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성윤은 동부지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가짜 내사번호 승인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사안 조작 시도를 했다가 퇴짜 맞은 바도 있어 그와 문 전 총장과는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러난 여러 정황상 이성윤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그 시기 문제를 놓고 떠오르는 두 가지 변수, 즉 4.7 보궐선거와 후임 총장 제청 사안은 수사팀으로서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들은 수사 외적인 부분이긴 하나 이성윤이 현 정권의 핵심 친정권 검찰이고 후임 총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인 점에서 또 선거 결과에 여야 정치권이 목을 메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선거 후로 기소를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선 여권의 선거 패배가 분명해 보이고 그로 인해 이성윤의 후임 총장 임명도 정권의 부담이 돼 물 건너갈 공산이 커진 상황이란 점에서 선거 후에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공수처장 김진욱은 첫 단추인 공수처 첫 수사를 잘못 꿰는 바람에 심각한 불신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이성윤은 4.7 보궐선거 결과와 후임 총장 임명 문제 그리고 자신의 기소 여부를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후면 이성윤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플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